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승진 후에 유능해질까요? 오히려 무능해지고 불안해할까요? 조직 내 승진은 유능한 단계에서 무능한 단계로 이행한다는 피테의 원리를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능 이꼴 승진이라는 상식에 대해 통쾌한 반론은 카타르시스, 통쾌하고 엽기적인 것마저 느끼게 하죠. 승진은 곧 무능력을 향한 질주다라고 주장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였던 로렌스 피터는 모든 위기 조직에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서 이를 하나의 원리로 제시를 했는데 피터의 원리, 즉 피터 프린스퍼리라고 했죠. 이들은 위기 조직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고 하는 욕구와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Why is that?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한두 차례 승진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위치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또 승진할 수도 있지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더 이상 승진을 못하게 되잖아요. 결국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저런 능력으로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또는 예전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승진한 뒤에는 왜 저럴까? 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지위까지 승진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최종 직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죠.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고통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죠. 따라서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단계까지 승진하게 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직위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성원들로 채워지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있어 승진이나 유능한 단계에서 무능한 단계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터의 원리는 능력과 무능력에 대한 기존 개념을 과감하게 타파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터의 원리에 근거하면 보다 행복한 삶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공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 이상의 승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로렌스 피터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어느 자동차에서 컨설팅 할 때 일인데요.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 정말로 능력 발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능력을 발휘하면서 몇 년이 지나면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성과평가를 하다 보면 팀원이 10명이라면 팀장의 평가는 그 팀원 10명의 합이 더해져서 평가받게 되잖아요. 근데 팀장 전까지 능력을 발휘했던 이상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팀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는 능력을 발휘했는데 팀장으로 승진하고 나니 리더십이 없고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는 어느 학교에서의 사례입니다. 자, 미국에서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대학 동창들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학교를 이렇게 둘러보니 운동장 편말이 여러 개 보이잖아요. 그 편말 글을 봤더니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잔디를 밟지 마시오, 또 어디론가 가서 문을 열려고 보니 이 문은 열지 마시오,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 라는 부정적인 글귀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다시 도서실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학부모님들이 도서실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마침 배가 부른 임신을 하는 학부모님이 책장에서 두꺼운 책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책장 하단 밑에서 힘들게 꺼내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 책은 육아교육이라는 책인데 보통 그 책을 읽는 학부모님은 누구겠어요? 임신을 한 학부모님이거나 어린아이 부모님이겠죠. 임신을 한 학부모님이 읽을 책이라면 책장 중간쯤에 보관이 되고 관리되어서 편안하고 쉽게 책을 책상으로 꺼내서 읽을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동료들이나 대학 동창들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을 한 교장 선생님께서는 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승진을 거듭했지만 최고의 자리인 교장 선생님 위치에서는 조직 관리가 안 되고 무능하게 보여지는, 즉 리더십이 빛나지 않는 리더로 보여진 것이죠. 따라서 로렌스 피터 교수는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직위와 직무에 맞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승진을 거듭할수록 역할과 위치에 맞는 리더십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공적인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리더십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현재가 아닌 미래를 강조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것, 또한 개발되고 확보된 역량으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휘에 에디슨이 참
1878년도에 창업한 회사이죠. 자, 지휘의 크로턴빌 연수원에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지휘했던 제임스 로웰은 이러한 단계를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한 사람이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지점까지 가려면 5, 6회 정도의 전환점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각 단계마다 어떤 업무 능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도전들에 직면하게 되는지 알게 되면 기업 조직에 막힌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뚫을 수 있고 리더 개개인의 자기개발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처음에 회사에 들어와 혼자서 일을 하는 실무적 단계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업무를 배우고 이해하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유능함을 인정받기 시작하는 초급 관리자 단계인 것이죠. 회사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배들에게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단계는 부서나 팀을 관리하는 중급 관리자 단계로서 자신이 뜻하는 바가 일선 실무자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려면 아래로 두 단계층을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업무 분야도 함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 부분이 차지한 의미까지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여러 부서나 부문을 총괄 관리하는 고급 관리자 단계로 관리자 이력 중 가장 도전적인 만큼 보람도 크고 기업의 성패에 직결되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죠. 또한 인력관리나 마케팅, R&D, 또 생산기술, 재무, 법률 등 여러 지원부서가 활력이 넘치게 통솔하고 또 부문 관리자들을 믿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드백을 잘해주는 것 또한 사업 총괄 관리자로서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회사 전체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임원으로서 네 가지 능력이 요구되는데 첫째는 자원 분배와 집행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 총괄 관리자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는 경쟁에서 이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단계 리더십은 보다 총체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다양한 잣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즉 여러 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기업의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환경 요인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직은 여러 단계의 리더십 파이프라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피테의 원리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조직과 개인이 각 직무 단계마다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파악해서 그 역량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